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수많은 일자리 중 막상 내가 일할 곳을 찾지 못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자리 테크닉.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기업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경기도 내의 사업주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기업지원팀 김관현 주무관, 박지은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기업지원팀에 있는 박지은 주무관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기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김관현 주무관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을 앞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일단 기업지원팀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일단 기업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근로자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제 고용 안정 파트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이제 육아휴직 급여 같은 거를 지급하는 모성 보호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나온 거는 사업주 지원하는 지원금이랑 지금 이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플래너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를 지원하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플래너 사업,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고용 장려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 고용을 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예를 들면 뭐 유연 근무를 시행한다거나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이제 사업주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 창출 장려금이 있고, 네.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이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 안정 장려금,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 그 경우에도 근로자의 이제 실직을 예방하고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를 지원하는 게 바로 고용 장려금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고용 장려금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방금 설명을 쭉 해주시긴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네. 자세히 좀 들어볼 텐데 고용 창출 장려금부터 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네, 이 고용 창출 장려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고용 창출 장려금 종류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뭐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직업이 없는 일자리를 못 구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계속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구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줬을 때 이제 그 도움을 사업주를 드리는. 지원하는. 그렇군요. 네. 고용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게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계속해서 지원은 안 될 텐데 기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뭐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이 되네요. 네. 자, 그리고 또 고용 안정 장려금이라는 것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용 안정 장려금, 뭔가 이름에서 느낌은 오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고용 창출 장려금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고용 창출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고용 안정 장려금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생소한데요. 지원금명이 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총 3가지 유형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뉘는군요. 네네. 네. 첫 번째는 출산 육아와 관련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두 번째는 유연근무에 대한 장려금인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워라밸까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요즘 생겨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각각의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네, 먼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을 때 그에 따른 장려금을 주는 건데요. 이는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또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은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사용한 기간 내지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월 80만 원 한도로 사용한 개월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이게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금 네, 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유연근무라는 것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 근로자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 생활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요. 네. 사업의 취지는 근무 형태나 근무 장소 등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네. 유연근무에는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등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 출퇴근제 이 중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선택근무랑 시차 출퇴근 이 두 가지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장려금 지급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택근무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고 이제 근무 1시간 안 한 거를 화, 수, 목, 금 중에 추가로 일을 해서 주 40시간을 만추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네. 예, 그런 형태가 이제 선택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그쵸. 형태입니다. 예, 예. 참고로 얼마 전 방금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시기 때 많이 활용되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네. 원격 근무는 직장이 아닌 거주지나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차 출퇴근은 기존의 소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되 출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이제 대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30분 이상 변경을 줘서 예를 들면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시차 출퇴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원금은 대략 1인당 월 30만 원으로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사업주에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좋네요. 자, 그런가 하면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서 저처럼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워라밸 장려금. 이름부터가 굉장히 신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요건, 대상 어떻게 됩니까? 네, 워라밸 장려금은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네. 먼저 소정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가 학업이라든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최대 월 50만 원을 1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학원 갔다가 회사 출근할게요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우와. 그래서 대개는 감사합니다. 이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6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 정도는 이제 단축을 써서 뭐 학업을 한다거나 이제 가능합니다. 그걸 지원을 해주신다. 네. 두 번째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데요. 대개는 초과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평균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월별 대상 근로자의 30%에 30만 원을 곱해서 지원해주고 지원 기간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붙진 않네요. 어떤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는 이제 뭐 학업이라든가 본인의 네. 필요 이런 이유가 붙었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취지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초과 근로 시간이 긴, 그러니까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업지원팀입니다. 김관현 주무관 그리고 박지은 주무관과 함께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이 있었구나라는 것조차도 모르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사업주 분들도 알고 계셨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오셔서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제도 이런 걸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현재도 이제 일반적인 안내 홍보는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정확한 명칭은 일육아 동행 플래너 사업입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제도에 대한 활용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지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플래너 전담반을 구성해서 올해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작했네요. 네네. 네. 플래너 서비스는 이제 종전의 일상적인 안내,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요. 특히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플래너 TF 전담반은 저희 수원고용센터 지원금 담당자 그리고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구성을 하는데요. 이들을 플래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드린다.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곳을 찾아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청한 사업장 위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 아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셔도 저희가 또 이제 추가 설명을 통해서 또 서비스에 이제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있다고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동키분들.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단계와 절차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플래너 서비스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1단계는 간단한 지원 제도나 법적 의무사항 설계 그리고 각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공인노무사를 연계해서 보다 신층적인 설계와 진단을 통해 사내 제도 설계, 사내 규정 등을 마련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단계는 기업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최적의 일육아 병행 제도를 설계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련의 플래너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근로자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또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신청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김관현 주무관님 앵커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청취자분이 말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뉴스 진행하러 오시겠습니까?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박지은 주무관님 목소리도 참 예쁘신데요. 얼굴도 예쁘신데요.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은 주무관님께서.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 김관현 주무관님께서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엔 박지은 주무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의 취업 문제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청년들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도 많이 마련돼 있지만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이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이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사업주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이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이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저희 고용24 누리집
접속하셔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단은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청년 채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 이 고령층의 일자리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도 문제고요. 고용 환경 개선 이런 문제들도 늘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금 당연히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고용 안정 장려금의 한 종류인데요. 정년이 있던 사업장에서 이제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을 때 재고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인당 이제 월 3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되고요. 또 뭐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할 경우에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고령자 고용 장려금은 이제 분기별로 증가하는 고령자 수에 따라서 30만 원씩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원금 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 장려금으로 고용 창출 장려금 그리고 고용 안정 장려금을 살펴봤는데요.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사업주에게? 네, 일단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매출액이 감소가 되는 경우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실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 유지 지원금입니다. 이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과 휴직이 있는데요. 휴업은 이제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휴직은 근로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2024년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6만 6천 원씩 월로 환산하면 204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꽤 금액이 큽니다. 네. 네. 자, 다양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지원을 해줘요.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약속들을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지원금을 받는데 그 이후에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십니까? 네. 휴업 사업장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출한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네. 만약에 점검을 나갔을 때 휴직 중인 근로자가 이제 출근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서로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사업주께서는 이제 승인 받은 계획서대로 잘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은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사업장들이 이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라든지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서요.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이제 장려금이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은 받았는데 이제 이런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뭔가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일단 목적에 맞게 잘 쓰셨으면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자, 그럼 사업주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어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통합 포탈인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고용24에서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을 검색하신 후에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용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지원금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대표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요 은행 가기 전에 대출 가능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네 언제든지 오시면 대출 상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는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필요한 서류들 때문에
다시 와서 서류 준비해서 다시 가잖아요. 이런 경우도 일단은 오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다시 또 왔다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 봐 혹시 갈 때 이런 거 준비해서 오시면 조금 더 상담이 용이합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일단 그 유선 그 문의가 왔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 방문하기로 했으면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설령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셨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그 접수가 가능하면 가접수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팩스나 메일로 보완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어떤 서류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오시면 조금 더 상담이 용이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받고자 하는 이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임금대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제 수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아무도 내 맘 모른다. 정말 나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냥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 결국은 이제 신용불량에 처하고 결국 나 혼자 사업을 접고 나 혼자 이제 직장을 잃고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자리 테크닉이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걸 먼저 질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주가 되셨든 아니면 고용인이 되셨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다 좋습니다.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고용 장려 지원금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혹시 두 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지금까지 그 많은 민원인들을 저희가 이제 그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민원인들께서 이제 원하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충분히 여러 이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지원 요건에 정해져 있는 틀대로 저희가 이제 그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가끔은 이제 지원 요건과 상관없이 이제 그 지원 요건과 상관없이 이제 지원금을 좀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지원 요건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없죠.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은 도움 되는 대로 도와드릴 거고요. 네, 오늘 뭐 유용하게 이 설명이 잘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창이나 그리고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두 분이 너무나 설명 이해가게 잘 해주셨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두 분 덕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도움 필요하시다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찾아가셔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일단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분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다해 도와주실 겁니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긴 한데 여기가 이제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팀은 별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실 때 이제 주의해서 별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관 가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현 주무관 그리고 박지은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